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탕진하실 수 있어요. 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둥지 언니입니다. 젠틀정입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막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서 얼마 정도 쓰셨는지 그 비용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셨거든요. 저희가 한 달을 채우진 않았고 23일을 살다 왔거든요. 23일 동안 총 금액이 491만 4천 원이에요. 23일 동안입니다. 한 달 다 채웠으면 큰일 날 뻔했네. 숙소, 교통비, 식비 이렇게 나눠봤는데 숙소 비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총 22박이죠. 241만 1천 원이고요. 월정리에서 7박 있었어요. 74만 원. 그리고 애월에서 10박 88만 4천 원. 서귀포에서 5박 78만 5천 원. 원래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라면 한 숙소에서 오래 머무르는 계획이었는데 그랬으면 아마 더 쌌을 거예요. 그죠? 요거의 절반 가격 정도면 절반 가격. 되게 컨디션이 괜찮은 곳에서 한 달 풀로 묵을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검색을 해보니까 살림 다 할 수 있고 음식 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숙소, 그리고 크기는 뭐 원룸보다 조금 넓은 수준이더라고요. 그런 데를 가도 80에서 100만 원이면 굉장히 청결한 숙소에서 묵을 수 있더라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뒤쪽에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식비. 식비는 총 152만 2천 원. 그럼 하루 평균 얼마 정도 되죠? 계산해봤더니 6만 6천 원 썼더라고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왔네. 그리고 저도 좀 놀랬어요. 이게 저희가 원래 식비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덤덤한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밥을 사 먹을 때마다 와, 이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지 제주도에서 살 수 있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적었던 거죠. 체감했던 식비는 하루에 한 10만 원? 10만 원에서 10만 원 좀 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식비가 외식비, 그러니까 관광지에서 우리가 음식을 사 먹은 게 있고 또 마트에서 장을 봐서 조리를 해 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죠. 좀 나눠봤어요. 나중에 혹시 한 달 살기를 하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네. 나가서 외식한 비용이 116만 8천 원이고요. 마트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뭘 사서 먹은 거 35만 3천 원이더라고요. 마트에서 장 본 게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갔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를 가면 식재료를 사지만 과일 혹은 회, 족발, 고기 이런 걸 사게 돼요. 완제품 같은 거. 네, 어. 조금 생각보다 장 보는데도 돈이 적지 않게 들고, 저희는 참고로 하루 3끼를 다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밥 먹는데 돈을 아낀 적이 없어요. 음. 대부분 먹고 싶으면 그냥 먹었어요. 비싸더라도. 그쵸.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 무슨 뭐 극기훈련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숙소 근처에 맛있는 데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가서 먹었던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비인데요. 102만 2천 원이거든요.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행기가 왕복 저희 둘이 같이 해서 14만 원. 그리고 저희가 차량을 가져갔어요. 왕복으로 탁송한 비용 54만 9천 원. 그리고 주유비가 25만 9천 원이에요. 그리고 주차비나 입장료 같은 것들이 7만 4천 원. 그 비행기 값은 저희보다 훨씬 싸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좀 싸게 가면 2만 원짜리 티켓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새벽에 출발하는 거긴 한데 저희는 좀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가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탁송료에 대해서 진짜 많이 궁금해해요. 왜 렌트를 안 하고 차를 굳이 가지고 갔을까에 대한 네네. 의문도 있고. 요즘은 렌트료가 이제 성수기에 가까워지면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때 계획을 했을 때 당시에는 하루 렌트비는 저렴했어요. 막 2만 원? 만 얼마짜리도 있고 이랬는데 그거를 곱하기 뭐 20이나 30 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소형차, 스파크 이런 거 기준으로 8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80만 원 넘었어, 맞아. 넘었죠? 네. 우리 차를 보내는 비용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죠. 우리가 이제 지역이 인천이에요. 인천에서 제주로 보내는 비용이 25만 6천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훨씬 싸겠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장비도 좀 싣고 한 달 살기 하려면 짐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부담 없이 다 싣고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탁송이 훨씬 더 괜찮겠더라고요. 탁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기사님이 저희 집으로 와서 차량을 픽업해서 여수로 가서 여수에서 제주로 차를 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차만 전달해 드리면 끝. 우리 공항 갈 때 굉장히 가볍게 갔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건 전 진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짐도 차를 가져간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가져갈까 말까를 좀 고민스럽다. 그럼 그냥 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운전을 해서 차를 가지고 간 다음에 배에 같이 우리가 차랑 함께 타서 제주도에 가서 뭐 이런 방법도 있다.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간 절약. 배에 실어서 보내면은 비용이 한 3분의 2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되고 또 배 타고 가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주에 도착하면 차가 제주항에 와 있을 거예요. 그럼 제주항까지만 택시 타고 가서 차를 픽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역순이에요. 그리고 내가 운전을
하던 차량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그래, 그것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어. 그 실제로 저희 애월에 있을 때 애월 근처에 그 핫한 스팟이 있었잖아요. 카페거리라고 해서 거기 다 렌트카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엄청 좁은 골목으로 주차장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 유명한 카페들이. 근데 거기에 차가 양방향으로 엄청 꼬여 있거든요. 근데 앞뒤로 잘 못 움직이고 있는 차는 다 하하호예요. 그러니까 렌트카다 보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운전이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 되나 봐요. 운전 오래 하신 분들도 렌트카 타면은 괜히 조심스럽게 돼요. 그치, 내 차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 탁송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가격 비교를 굳이 하지 않고 업체에 맡겼지만 뭐 비교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의 집이 공항이랑 좀 먼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차를 타고 배랑 같이 제주도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한 달을 안 살았는데 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 거죠. 네. 알뜰하게 놀지 않는 이상은 요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참고하시는 용도로 저희가 이제 비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한번 가보고 나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알뜰하게 가기 위한 목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숙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을 내려보니까 1박당 평균 10만 9천 원 꼴이었더라고요. 숙소는 진짜 괜찮은데 기준으로요. 뭐 침구도 깨끗하고 호텔 수준의 그런 숙소로 잡았을 때 한 달 100만 원 정도면 그냥 청결하고 괜찮은 숙소를 잡을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지금 기준입니다. 성수기면 더 비싸겠죠. 저희는 숙소를 계속 옮겼고 저희 브이로그에서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왔으니 도심지보단 자연이 있는 곳에 있길 원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테두리 쪽으로만 다녔기 때문에 앞에 뭐 바다가 보인다든지 자연이 있는 쪽으로 갔어요. 좀 그게 아니고 나는 잠만 자면서 생활해도 된다 이러면 시내에 잡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그쵸.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는 음식 값에 뭐 5만 원 이상 쓰지 않겠다.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거기서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뭐 일주일 중에 월, 수, 금만 외식을 하겠다. 나머지는 뭐 마트에서 사서 먹겠다. 뭐 이런 계획을 짜서 하면 한 달에 한 식비 100만 원 정도면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내가 잡은 숙소 그 근처에 정식집 있죠. 도민 맛집. 한 끼 한 8,000원 정도 하는 정식집? 그런데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굉장히 푸짐하고 맛있고 경제적이에요. 네, 관광지의 음식에 질릴 때쯤 정식집 이런 걸 찾아서 가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 그냥 무턱대고 맛집 가면은 1인당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잡으셔야 돼요. 맞아. 그리고 차를 가져가시는 분이다. 네네. 근데 한 달 살기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자주 쓰던 조리기구를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에어비앤비나 뭐 리브 애니웨어나 이런 데서 예약을 하시면은 다 그냥 전문 숙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기류나 아니면은 조리도구가 그렇게 위생적이거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해야 될까? 쉽게 얘기하면 허접해요. 좀 찜찜하다 느낄 수도 있고, 프라이팬 같은 거는 칠이 벗겨져 있다든지 이런 거는 좀 먹기가 찜찜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작은 냄비 하나, 프라이팬 겸 웍으로 쓸 수 있는 거 하나? 뭐 요 정도만 들고 가도 그러면은 내가 요리를 해먹을 의지가 생겨요. 근데 뭐 조리도구가 좀 막 되게 허접해. 그러면은 계속 사 먹게 돼요. 그렇습니다. 꿀팁스네요. 꿀팁입니다. 진짜. 종합을 해보자면 시내에 있는 저렴한 숙소에 도민들이 자주 가는 정식집 이런 데 위주로 가서 밥을 드시면은 좀 많이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가 있는 숙소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치. 한 달이니까. 세탁기 용량 작은 것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양말이랑 속옷 같은 것들 손빨래 하기 솔직히 귀찮잖아요. 못하지. 놀러 가서. 못하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 이마 한번 보여주세요. 저 이마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라산 모양으로 탔어요. 한두 시간만 이렇게 탄 거예요. 앞머리 이 모양대로 탄 겁니다. 선크림을 꼭 챙기시고, 여자분들은 무조건 캡 있는 모자를 쓰시던지 귤 모자를 항상 쓰시던지 또 모자가 꼭 있으셔야 되고, 눈이 너무 부십니다. 선글라스도 필수예요. 꼭 가지고 가세요. 그죠. 숙소를 잡으실 때 혹시 에어비앤비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잡으시면 후기를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호스트와의 연락이 좀 잘 안 된다라는 후기가 한두 개 있다 그러면 거기 가지 마세요. 연락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불편할지 몰랐어요. 맞아요. 호텔에서는 프런트에 전화하면 바로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은 앱을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되고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기 때문에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분들이 뭐 우리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숙소가 여러 개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고 이런 거는 또 안 된다고 되어 있어. 급할 때 호스트랑 연락이 안 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청결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후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 진짜 지저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23일 동안 사용한 금액은 491만 4천 원이었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탕진하실 수 있어요. 망합니다.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댓글에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 또 적어주시면 나중에 좀 취합을 해서 괜찮은 영상이 된다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